저희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시장에 관한 분석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키움증권의 김승혁 연구원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FOMC 결과에 따른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FOMC는 이제 시장의 우려랑 달리 만장일치로 25bp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FOMC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금리 인하를 진짜 실제로 단행할 거냐라기보다는 이후에 금리에 대한 팩트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주목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딱히 나온 재료는 없지만 다행히 연준은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이후에 차후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강화했고, 또한 이제 연준의 독립성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지만 연준이 금리를 경기의 어떤 모멘텀에 따라 인하할 거다라는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FOMC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예상했던 미국 경제의 어떤 GDP 성장률을 그대로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은 내년 6월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채 금리나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FOMC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실제 그 발언 수위가 좀 중요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서프라이즈를 줄 만한 요소는 없었다. 다만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는 좀 독립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로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좀 발언한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집권 후에 FOMC 장악 시나리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우려도 많은 건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이유와 또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해당 시나리오가 나온 이유라고 한다면 2016년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고 2017년부터 그때 당시에도 레드 스왑이 형성이 되면서 연준으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강하게 넣었었고, 연준은 그거랑 좀 반대되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다시 복귀가 되면서 현재에도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률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레드 스왑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중앙은행에게 본인의 청사진에 따라 좀 압력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과거에 의해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당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경제가 뜨거워짐과 동시에 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어떤 소수파도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는 아니다, 소비가 좀 위험하고 고용 시장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부러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기의 상황을 한 방향으로 예측하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본인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연준의 본인의 정책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의 독립성이 좀 더 경기단에 있어서 보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 경상수지가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으로 지금 강달러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 관한 영향은 없을지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 원달러 환율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1,400원을 잠깐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라인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달러 강세 영향을 사람들이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물건들이 좀 더 비싸지는 영향, 그리고 자국 물건이 좀 더 싸지는 영향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로 연결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비싸진다라고 했을 때 자국 물건이 비싸진다라는 효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다만
지금 어떤 강달러로 인해서 무역 수지에 대한 흑자와 적자가 추가적으로 이제 좋아지거나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에 대한 폭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 관세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아니면 무역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방위비 분담 같은 걸로 협박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차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가 결정되지 지금 달러의 강세 방향성만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보편 관세를 트럼프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물가에 관한 자극이 다시 될 텐데요.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조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보편적 인하를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은 사실 맞는데 그거를 어떤 국가에 적용할 것이냐가 본격적으로 트럼프는 피킹 작업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국 물가 상승을 견인한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던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자극하는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영향력이 다시 한번 세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정도까지가 왔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본인 스스로 정책 수정을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본질적 관세로 인해서 금리의 어떤 패스 자체가 변하는 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재정 지출을 얼마큼 잘 컨트롤해서 채권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훨씬 금리 인하에 대한 면을 좀 더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미국의 중국 경제 강화도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혜 섹터는 바이오일 뿐일까? 그 부분에 관한 해답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점화되는 미국의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 첨단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IT, AI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미국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사실 IT 기술들을 다시 뿌리는 거라기보다는 자국민들을 위한 기술 협약이라든가 IT에 대한 기업 지원 같은 것들이 다시 진행이 될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IT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산업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그런 과정에서 리슈어링,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 있는 본인들의 어떤 파운드리 제조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지속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첨단 산업 관련된 제조업 설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유효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까지 온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